그래서 함수의 극한인데 이제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그 뭐냐 함수의 극한에서 중요한 건 역시나 정의죠. 그래서 x의 a 값이 아니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fx는 a에 수렴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극한이라고 하고 그 기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fx는 a가 되는데 뭐 이제 무한대로 가게 되면 특정하게 되는데 이게 뭐 다시요 이거를 수렴하는 여기서 무한대로 가까워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죠. 뭐냐면은 분수함수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할 때 x분의 1의 함수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0 이렇게 쓰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방향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 말고는 마치 이제 방향이 생겨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여기 a 값으로 구체적인 함수로 합시다. 구체적인 함수로 하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이거죠. x의 3승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우극한 방향에서 올 수도 있고 이제 좌극한 방향에서도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0에서 지금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함수값 그 값 자체가 같게 되면은 걔는 이제 거기서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알파로 같으면 fx는 a에서 극한값은 알파이다. 역으로 함수 fx의 x는 a의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은 모두 알파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의 성질 같은 경우는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볼 거 없어요. 그냥 수렴하기만 하면 써도 된다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샌드위치로 정리가 되네요. fx하고 hx하고 gx가 있을 때 x는 베타에서 지금 뭐가 되냐면은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는 거는 fx가 x는 a에서 수렴한다는 거는 여기 알파에서 수렴한다는 거고 a에서는 베타에서 수렴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알파 베타가 같으면은 hx 또한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알파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fx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이제 gx 함수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은 여기가 a라고 하게 되면은 요 사이를 그냥 이렇게 hx가 뚫고 지나가도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실 이게 지금 한 줄밖에 안 돼 있어서 학생들이 이게 별로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hx를 직접 구하지 않고서도 fx하고 gx만 가지고도 hx에서 특정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다시 쭉쭉 끊지 않고서 그냥 갈게요. 그냥 가게 되면은 그냥 갔을 때 여기 1번하고 4번 바로 보도록 합시다. 1번하고 4번을 보도록 바로 예제 문제로 녹화가 되고 있으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fx는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은 1방향으로 오고 있는 거죠.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둘 다 3이 되니까 3이 되는 거고, f1일 때 그냥 함수값 자체가 2예요. 그러니까 답이 5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쉽죠. 마이너스 1인데 얘가 뒤에 거 있는 마이너스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3이 되는 거고, 1풀 방향에서 온다는 건 얘가 이렇게 온다는 건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5가 된다는 거죠. 좋아요. 자, 그래서 조금 된 것 같으니 이거는 좀 더 어려운 걸로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좋아요. 그래서 바로 봅시다. 그래서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건데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 거니까, 그러면은 fx에다가는 그냥 2를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넣어봅시다. 4가 되는 거고, 얘가 4가 되고 플러스 4가 돼서 플러스 2가 돼서 여기가 놀랍게도 빵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네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gx를 직접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역함수를 잡으러
가야겠네요. 역함수를 잡으러 가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에 이건 이제 고일지식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마이너스 1,1이면 여기죠. 여기를 지나는 이게 되는 건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게 되면은 얘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1, 마이너스 1로 가게 된다는 거죠. 1, 마이너스 1에서 얘가 마이너스 1, 잠깐만요. 내가 뭐 잘못한 거요? 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인데 잠깐만요. x 플러스 1에다가 잘못했네요. x 플러스 1에다가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플러스 1 맞는데? 마이너스 1,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그러니까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정의역이 gx 같은 경우에는 x가 1보다 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범위를 따라가게 되는 건데 얘가 지금 그러면은 함수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2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얘 직접 구해야 되는 거다. 안 구하고 바로 풀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되네요. 그러면은 g2를 여기다가 g에다가 2를 넣었을 때도 걔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걔는 0이 돼야 된다는 건데 사실 뭐 그거는 이미 뭐 알고 있는 사실인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얘를 함수를 그냥 직접 구해야겠네요. y-1이 아니라 x-1에다가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고 x 플러스 1이니까 제가 y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역함수 그냥 구한 거예요. x하고 y를 그냥 뒤집기만 하면은 걔가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다시 쓰면은 다시 씁시다. 루트에 x-1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x 플러스 1에 제곱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뭐죠? 플러스 1이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9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9라는 결론이 나오면은 얘를 다시 얘를 뭐 해줘야 될까요? 얘를 인수분해가 돼야 될 텐데 인수분해를 시켜야겠죠? 인수분해를 시키러 갑시다. 인수분해를 시키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x제곱 뭐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통분을 얘를 밑으로 내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x-1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 여기 x 위에는 x만 남게 되겠네요. 그렇죠? 위에는 x만 남고 밑에가 뭐냐면 루트 x-1에다가 플러스 1을 곱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나오죠? 얘 같은 경우에는 x-248인가요? 마이너스 2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x 플러스 4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x-2가 사라져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엔진 났네. 망했네. 아니요. 그냥 끊지 말고 그냥 갑시다. 뭐예요? 잘못한 것 같은데? 뭐를 잘못한 거지?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x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플러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 맞잖아요. 지금 그쵸? 마이너스 9가 되는 거 맞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아까 전에 1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잖아요. 1, 마이너스 1이면 루트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얘를 지나는 건데 여기다가 지금 2를 넣으라는 거니까 3이 되니까 얘가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지금 뭔가 바뀌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x-1에다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은 얘가 x-2가 되네요. 그렇죠? 아까 전게 맞았네요. 아까 지금 맞았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는 그냥 x만 나와가지고 밑에 약분할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신을 집중해보세요. 내가 지금 실수해도 집중해보세요. 그렇죠?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8이니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우리 같이 x 마이너스 2라 그러고 x 플러스 4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1이 나오고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죠? 루트 x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을 곱해주는 형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6에다가 얘가 2가 되니까 2, 6, 12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2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다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예요 지금 2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뭐가 나왔다는 거죠? F2가
10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에러예요, 지금. 이게 에러니까 얘하고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G2를 넣었을 때도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돼요. 다시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이게 사실 미분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끝내고 가는 게 맞아요. 뭐냐면은 밑에서 0이 나왔다는 말은 G2가 반드시 0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GX 값은 2를 뭐로 갖는 거냐면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걔가 뭐로 갖냐면은 근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GX가 형태가 뭐로 될 거냐면 X-2의 형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뒤에가 뭐가 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뒤에가 뭐가 올지 모르는데 X-2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FX도 여기 FX-10이 지금 2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X에다 2 넣었을 때 0 나왔잖아요. FX-10 이라는 함수가 걔가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X-2라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서로 삭제가 되니까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미분계수의 정의하고도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요. 해석이 중요해요. 2를 넣었을 때 분모에서도 0이 나오면 위에서도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그게 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형태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약간의 변형을 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괜찮죠?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까 전에 내가 쓰려다 만 건 뭐냐면 주로 이제 고1 때는 요거는 약간 별도의 개념이에요. 별도인데 뭐냐면은 고1 때는 얘를 2차 함수가 있을 때 얘의 역함수가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게 무리함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 부분이 요쪽을 살리고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요쪽을 살린다 그랬어요. 맞죠? 그게 무리함수죠. 그래서 걔를 함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얘는 의미가 없었죠. 왜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뭘 해야 되니까 대수적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함수의 특징으로 풀려는 게 아니니까. 괜찮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는 문제를 지금 다 푸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 진짜 중요해요. 첫 단원이 계속 얘기지만 첫 단원이 가장 중요해요. 최고차항의 개수 1인 2차 함수가 fx가 있다라고 할 때 얘가 지금 이걸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방금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f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1 넣으면 0이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가 그냥 날아가서 0 되는 거네요. 그럼 f1 값이 뭐가 된다는 거냐면 0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F1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F1 값이 당연히 밑에서 1 넣었을 때 뭐였어요? 0 됐죠? 위에도 뭐 해야 돼요? 0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을 뭐로 갖는 거냐면은 1을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되게 쉬워져요. 뭐가 쉬워지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지금 정보가 2차 함수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정보가 3개 필요해요. 정보가 3개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근 2개 또는 공률 하나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공률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공률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근도 하나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에다가 x-1에다가 x-알파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x-1에다가 x-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x-1이 지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1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전부 다 네,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근데 뭐가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하죠. 왜냐면은 x-1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사라질 거잖아요. 어차피 사라질 거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럼 이거 날린다고 치면 여기에 뭐가 남아요, 지금? x-1이 남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쓰지 맙시다. x-1 이렇게 안 쓰면 사이비가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얘 뭐예요? 합치면? 루트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얘랑 어떻게 돼요? 약분이 깔끔하게 되네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뭐가 되냐면은 x 마이너스 알파 분의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이게 남는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원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2가 나온다는 거죠. 미지수 몇 개냐면 알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알파 여기 1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날아가네요. 걔가 깔끔하게 2가 나온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알파는 1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넘어가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2차 함수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걔가 3이 나온다는 거죠.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렇죠? 내가 마지막 지금 여기만 풀어주는 이유를 알겠어요? 아까 그림 나오는 거 그거 보는 거 푸는 거 그거 계산서랑 다 푼다는 거죠. 문제는 요거를 맞춰낼 수 있느냐가 되는 거죠. 확신이 필요해요. 뭐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대입을 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 그거 뭘로 해석하는 거죠? 그거를 근으로 해석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다시 좀 어려운 걸로 갑시다. OP분의 OQ를 이제 구하라가 되네요. 그래서 P점을 지금 T에서 T제곱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x 제곱에 접하는 점을 q라고 할 때 이제 OP분의 OQ를 구하라가 되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표시해야 될 게 뭐냐면 OP의 길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를 해야겠죠. OP의 길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뭘 이용할 거냐면은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거예요. 그렇죠? t가 여기가 왜냐면은 OP를 내가 다시 여기다 그려주면은 여기가 지금 x좌표가 t가 되고 여기 y좌표가 뭐가 되냐면 t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피타고라스를 돌리게 되면 t제곱 플러스 t의 4승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OP가 뭐가 되면 t제곱 플러스 t의 4승이 된다는 거죠. 납득이 돼요? 그리고 이제 OQ 같은 경우에는 얘를 직접 이제 잡으러 가야겠죠. 그렇죠? x제곱에 접하는 건데 그러면은 얘가 OP에 평행한 거잖아요. 평행한 거니까 얘 기울기가 지금 사실 나와 있는 거죠. 기울기가 뭐로 나와 있는 거냐면 t분의 t제곱이니까 t예요. 얘가 기울기가. 그럼 우리가 1학년 때 지식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면 y는 t 플러스 k가 되는 건데 그 k가 하필 뭐가 되는 거예요? OQ의 길이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깔끔하죠. 그러면은 이왕이면 쓸 거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굉장히 깔끔하겠네요. 뭐라고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k라고 써버리면은 k가 그냥 의미하는 게 뭐가 돼요? OQ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깔끔하죠. 그러면은 다시 tx죠. tx 미쳤구나. tx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니까 그럼 t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x 제곱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네요.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걔를 뭐라고 하냐면은 중근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고1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건데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tx tx하고 이거 y 쓰면 안 돼요. 미안해요. tx 하고 플러스 k는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뭐로 해야 되죠? 판별식을 쓰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4k는 0이 되는 거니까 t제곱이 뭐가 되냐면 얘가 4k가 나온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k를 구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OQ가 4분의 t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OQ가 4분의 t제곱이 지금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 할 거냐면은 t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t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굉장히 쉽네요. 왜냐면은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냐면은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t의 4승이에요. t의 4승은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냥 t의 제곱이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t의 제곱하고 t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지죠. 그래서 답은 그냥 4분의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선생님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난 당연히 1번, 2번이 당장 내일 시험에 나오겠죠. 근으로 해석한다는 그 관점. 그게 나오겠죠. 근데 그러면 왜 3번은 왜 이게 여기 지금 스텝 3에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얘 물어본 거예요, 얘. 이거 쓸 줄 아니?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거를 한 번 더 풀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뭘 쓸 수가 있냐면 이제는 미분이라는 걸 뒤에서 배우고 왔잖아요. 미분이라는 걸 배우고 왔으니까 내가 OQ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점을 있잖아요. 내가 이 점이 지금 기울기가 뭐가 됐죠? 이 점이 반드시 기울기가 t가 돼야 되는 거죠. 기울기가 t예요. 이게 지금 빨리 푸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기울기가 t잖아요. 근데 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걔가 뭐가 되냐면 2x가 된단 말이에요. 2x가 뭐예요? t가 되는 그 지점이 뭐예요? x좌표 아니에요? 그렇죠. x좌표니까 그러면은 걔가 뭐가 되냐면 x는 2분의 t에서 갖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다 나왔어요. 뭐가 다 나왔어요? 왜냐면은 x가 2분의 t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4분의 t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한 점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알아버렸네요. 바로 알아버렸으니까 심지어 기울기도 안 해요. 그렇죠? 기울기도 아니까 이 1차 함수를 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t의 x-2분의 t의 플러스 4분의 t제곱은 y다. 라고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q를 알고 싶은 거니까 x에다 뭐 대입해야 되냐면 0을 대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 플러스 4분의 t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4분의 2로 바뀌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t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t는 양수라고 설정을 했으니 우리는 OQ는 길이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뭘로 고쳐줘야 돼요? 플러스로 고쳐주죠. 그럼 아까 전에 값하고 어떻게 돼요? 완전 똑같네요. 왜냐면 OQ가 아까 전에 4분의 t제곱이었고 OP가 뭐였냐면은 t제곱 플러스 t의 4승이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구한 거랑 어때요? 완전히 똑같다는 거죠. 미분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멈추지 말고서 계속 갑시다. 멈추지 말고.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고 이번에는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을 이제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실수를 한 가지 하고 왔네요. 나도 수업 초기라서 지금 말이 좀 덜 풀렸었는데 지금 말이 풀리고 있어요. 뭐냐면은 함수의 연속이잖아요. 함수의 연속이라는 말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극한값도 존재하고 뭐가 되는 거죠? 그 값도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함부 끓이기가 가능한 거. 그걸 뭐라고요? 함부 끓이기가 가능한 거를 걔를 연속함수라고 한다고요. 괜찮죠? 그럼 불연속성에서 따지는 거 내가 핵심만 말하는 거예요. 불연속성에서 따지는 거는 함수 전체에서 따질 수가 그런 좋은 방법은 없어요. 점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 검사한다. 자, 내 말이 가장 중요해요. 점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검사한다가 되는 거죠. 수능에서도 당연히 이걸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이걸 시켜요. 30번 문제에서 항상 시키는 게 이거예요. 불연속성이 되는 점을 의심하고서 그거를 체크하라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어려워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연속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의로 그렇게 말을 했던 거고 이제 닫힌 구간이 되는 거고 열린 구간이 있는 건데 이제 닫힌 구간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는 구간이 되는 거고 이제 열린 구간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걔를 포함하는 거예요? 안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 거죠. 네, 열렸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연속함수는 내가 말했듯이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함수값 그 자체가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얘가 좌극한하고 우극한 같고 함수값 같다. 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연속함수의 성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네, 아까 전처럼 연산이 전부 다 가능하다가 되는 거죠. 최대 최소 정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A, B에서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치 않는데 자, 인생에서 정말 이과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정리라고 하면 역시 사이값 정리가 되겠죠. 사이값 정리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A, B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A, B에서 끊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연속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은 함부 끓이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수로 막 그냥 그려버린 다음에 여기 A부터 B 구간이라고 하면은 얘는 근이 최소한 몇 개 존재한다는 거죠.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좀 납득이 안 되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그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A하고 B가 다르고 A하고 B가 다를 때 A와 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서 열린 C를 만족하는 A, B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되는데 A와 B 사이의 임의의 값 K면은 여기가 F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B가 돼서 여기가 FB가 된다는 거예요. 요 함수값의 사이에서 뭐가 생긴다는 거냐면 지금 Y는 K라인이 지나간다는 거죠. Y는 K라인이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 최소한 몇 개는 생긴다는 거죠? 한 개는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생겼어도 어때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라고 쳤으면은 지금 K 값이 Y는 K선을 긋게 되면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긴다는 거죠. 최소한 몇 개 생긴다고요? 하나 이상 생긴다라는 게 사이값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문제로 구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면 이게 전부 다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선형대수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바로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바로 자, 한 방에 자, 그래서 fx가 그림과 같다. 그래서 fx, x-k가 x는 k에서 연속이 되도록 x는 k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이 이렇게 생겼고 x 제곱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연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의심이 가는 그 점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뭐냐면은 얘가 0에서의 연속이 되는 게 의심이 돼요. 0하고 의심되는 점이 뭐냐면 지금 그리고 0에서 지금 의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0에서 의심이 되는 거니까 0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0을 조사해 보면은 걔가 뭐가 되냐면 F0 하고 F의 마이너스 K가 되는 건데 지금 일단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어요. 왜냐면은 F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속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F가 리미트 플러스 방향에서 온다고 하고 마이너스 방향에서 온다고 하고 그 점 자체에서 온다고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해볼게요. 1번, 2번, 3번. 그럼 풀 방향에서 오게 하면은 얘는 뭐냐면 지금 이 방향에서 오기 때문에 지금 0이 돼요. 마 방향에서 오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지금
1이 돼요. 그리고 그 함수 그 값 자체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k가 반드시 뭐가 돼줘야 된다는 거냐면 f 마이너스 k가 반드시 뭐가 돼줘야 하는 거냐면은 얘가 0, 0, 0으로 딱 맞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값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f가 마이너스 1일 경우하고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일 경우하고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2일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k는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k가 2가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답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지금 틀리네요. 네, 틀리네요. 뭘 실수했지? 뭘 실수했을까요? K 아유 미안해요. 설명을 잘못했네. 아까 전에 0이 아니라 지금 K에서 연속인 걸 따지는 거니까 그냥 K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FK가 뭐가 되는 거예요? FK에다가 F0을 따지는 거니까 K가 이거 지금 설명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0은 똑같죠. 그러니까 플러스 K라고 고치면 되겠죠. 이걸 조사할 거니까. 그러면 K가 뭐가 되냐면은 K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뭐가 되면 돼요? 지금 2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답이 1이 된다는 거죠. 한 점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괜찮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또 갑시다. y 실수 k에 대해서 이거와 이걸 만나는 점의 개수를 k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게 되면이 되네요. 그러면 얘는 직접 한번 그려봐야겠네요. 이것도 그냥 함수 문제랑 똑같네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면은 지금 얘가 루트 2가 되고 루트 2가 되고 여기가 루트 2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여기는 뭐 2라는 뭐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은 2 마이너스 k가 2 마이너스 k라 그랬네요. 그러면은 x 플러스 2를 일단 해야겠죠. x 플러스 2를 하게 되면은 걔는 어디서 생길 거냐면은 얘는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x 플러스 2는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2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가 2가 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이거 문제 잘못 나왔네요, 지금. 예. 이거 문제가 잘못 나왔어요. 예, 바보들이네요. 왜냐면은 지금 얘가 반지름이 지금 루트 2예요. 그렇죠? 반지름을 주고 싶었으면은 2의 제곱이라고 줬으면 지금 이 문제가 성립을 하는데 이거 지금 문제가 잘못 나왔어요. 그렇죠. 왜냐면 2의 제곱이라고 했으면은 얘가 원의 반지름이 2가 되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이 2가 되기 때문에 걔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서 지금 몇 개가 되냐면은 2개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얘는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문제 인쇄에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 인쇄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문제 인쇄에 오류가 있으니까 그래도 얘가 지금 2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기억은 맞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어쨌든 얘가 2의 마이너스 방향에서 온다는 건 좋네요, 지금. 그러니까 살짝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 2가 이렇게 있을 때 원래 2였잖아요. 근데 얘가 2의 마이너스 방향에서 온다는 건 살짝 낮다는 거예요. 2보다는 약간 낮은 값이라는 거거든요. 2보다 살짝 낮은 값이니까 어쨌든 2를 갖는 거는 맞다는 거죠. 네, 이렇게 풀어야겠네요. 자, 리미트 x는 a에서 ka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상수는 두 개이다가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왜 두 개이냐면은 이것도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하네요. 뭐냐면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요 순간에 요 딱 만나는 접하는 요 순간에는 지금 함수값은 1이에요. 만나는 게 함수값은 1인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인데 근데 만약에 얘가 그렇죠? 실수한 줄 알았네. 네, 함수값이 2인 얘가 만나는 게 접할 때는 1개인데 얘가 살짝 걔보다 k 값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죠? k 풀. 그렇죠? K 풀이 되게 되면은 걔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할 때하고 K가 살짝 더 낮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수는 두 개일 수밖에 없는 게 맞게 되는 거죠. 네, 좋아요. 갑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Y는 K 플러스 2에 FK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다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넣어보면은 뭐가 되냐면 0이 되고 F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2가 되면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상황에서 이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지금 여기가 지금 2였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만났겠죠? 여기가 2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가 2예요. 그리고 여기도 2죠 지금.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됐는데 근데 얘가 지금 이미 앞에 게 뭐냐면 0이기 때문에 앞에 게 0이기 때문에 얘는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냥 0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인 게
맞게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래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를 할 때, 자, 이것도 해석을 또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얘는 이제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이거는 fx는 fx 플러스 2 같은 경우 얘는 구간 반복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함수 중에 구간 반복이 되는 게 sin x 함수죠. 왜냐면 얘는 2파이를 기준으로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은 sin x 함수를 fx로 만약에 fx로 나타내게 되면 걔는 이렇게 써도 돼요. fx 플러스 2파이라고 써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2파이만큼 계속 반복된다라는 의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자, 좋아요. 그걸 알고서 얘는 그러니까 2만큼 지금 반복되는 건데 근데 뭐 문제가 뻔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그러면은 구간이 몇이냐면 지금 2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계속해서 반복돼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라도 그래프를 한번 찍어 보면은 x 플러스 a니까 뭐 a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1차 함수가 나오겠네요. 1차 함수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1차 함수가 나오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2차 함수가 되는 건데 얘가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말을 했네요. 연속이라 그랬어요. 연속 모든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주는 게 여기랑 어때요? 요 0일 때 요 값이 딱 맞아줘야 되는 거고 재밌는 게 1일 때 하고 다시 여기서 1차 함수가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 값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금 딱 맞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충 그렸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구간은 몇 개냐면은 2개죠. 왜냐면 의심 가는 점이 지금 몇 개냐면은 의심점이 여기하고 여기 2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갑시다. 자, 0에서를 한번 따지러 가야겠죠. 0을 따지게 되면은 여기다가 얘에다가 0을 넣으면 안 되지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근데 넣어서 풀어야 돼요. 넣게 되면은 얘는 A가 되는 거죠. 여기서 A가 되는 거고 근데 얘는 0을 넣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B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를 넣게 되면 지금 A하고 B가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야지 두 함수가 연속하는 거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걸 고쳐로 가보면 ax 제곱 플러스 a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됐고 그리고 x 플러스 a가 되는데 이번에 1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1에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1 플러스 a하고 지금 2a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a는 뭐가 되냐면 1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럼 a도 1이고 b도 1이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2가 되는 건데 지금 또 뭔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뭐를 실수했을까요? 마이너스 1부터 지금 2씩 반복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2씩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2씩 반복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A는 잠깐만요. 계산 잘못했나? 1 넣었죠. 마이너스 1부터 0이고 얘가 뭘 실수했을까요? x 플러스 a니까 x 플러스 a가 또 반복되는 거니까 그쵸? 여기서 또 반복되는 거니까 얘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네요. 쏘리. 그쵸? 그리고 개념적 자 이거 두 가지로 지금 복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a가 1이 되는 게 말이 안 돼요. 내 그림에서. 왜냐면은 얘가 지금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져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일단 음수라는 거 자체 이걸로 지금 틀렸다는 거 한 번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틀렸다는 거 발견할 수 있는 게 내가 방금 1을 넣었잖아요. 1을 넣으면 안 되죠. 멍청한 짓이었네요. 왜냐면은 1에서는 지금 뭐로 정의돼 있어요? 얘로 정의돼 있죠. 얘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대입하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2마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1을 넣은 거랑 어때요? 똑같은 효과를 주게 되네요. 그 마이너스 1을 넣는다 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넣으면 되죠? 그냥 1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2a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뭐가 나오냐면 깔끔하게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간 반복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내가 실수했던 거 학생들이 자주 실수하는 거네요. 나도 같이 실수를 해버렸네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값이 여기서 또 반복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나 주의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좋아요. 또 바로 뒤에 미분으로 갑시다. 자, 여기도 뭐 개념이 별거 없어요. 자,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변화율은 진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평균 변화율은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울기하고 똑같아요.
그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미분 계수와 미분 가능성인데, 미분 가능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쵸? 미분 계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순간 변화율이에요. 앞에 개념을 드디어 이제 끌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냐면 극한 개념이 끌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면 가장 우리가 이제 어차피 다 한 입장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론은 뭐냐면은 미분이 가능하면은 연속이에요.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지만 연속한다고 해서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아따거가 안 되거든요. 예. 아따거가 안 돼요. 여기서 미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가볍게만 진짜 초압축본으로 얘기하면 새가 날고 있어요. 새가 날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건 말이 돼도 갑자기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포소한테 총을 맞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은 포소한테 총을 맞으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게, 왜냐면 앞으로 가던 속력이 있기 때문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지,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주가 그래프도 그런가요? 주가 그래프도 진짜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그래프 예측 안 될 때 있잖아요. 전쟁 터지면은 이렇게 생기던데. 아니에요. 얘도 자세히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은 얘도 이렇게 생겨요. 잘 보면은 뭐든지 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무스한 곡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좀 정성적인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따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의 정의식을 잡으러 갑시다. 미분의 정의식은,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좀 더 응용해서 보면 새가 이렇게 날고 있는 거죠. 새가 날고 있는데 뉴턴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관찰자예요. 관찰자는 얘는 정점인 거죠. 관찰자는 정점인 거고 움직이는 새는 얘는 동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정의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별표가 돼 있겠죠. 미분 정의식에서 중요한 건 한 명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델타 x예요. 델타 x니까 델타 x f에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한 명이 있는 거고 델타 x가 뭘 말하는 거냐면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이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있을 때 원래 평균 변화율이 이거잖아요. 기울기가 있는데 한 명은 그냥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를 향해서 한 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다가오고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싶은 점을 향해서. 그 순간적인 접선을 구할 때 우리가 미분 계수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 정의식이 이게 사실 기울기식하고 아예 똑같죠. 왜 똑같아요? 네, 똑같죠. 왜냐면은 이게 델타 x가 결국엔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F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국 이 식을 이렇게 바꾸면은 똑같은 의미가 돼요. x 마이너스 알파 하고 fx 마이너스 f 알파라고 하면은 알파 컴마 f 알파 점이 있어요. f f 알파 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멈춰 있는 관찰자가 있는 거예요. 걔를 향해서 새가 달려오고 있는 거네요. fx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냐면 a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다른데요? 아니요. 미분정의식은 하나예요. 얘가 설명이 돼요. 왜냐면은 x 마이너스 알파 대신에 얘를 치환해 보면 되는 거죠. 뭐라고 하면 되냐면 x 마이너스 알파를 내가 뭐라고 할까요? x 마이너스 알파를 h라고 한번 해볼까요? x 마이너스 알파를 h라고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죠? h가 되면은 h가 되는 거고, 그리고 f에 x 플러스 h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h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0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빼기 f에 x라고 하면은 x 마이너스 a가 되면은 f 그냥 얘는 알파라고 하면 되잖아요.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정점이니까 얘는. 그러니까 내가 치환만 한 거죠. 치환만. 그러면은 얘는 치환만 하면은 얘 보세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다고 느낄 필요가 없어요. x에서 a로 가잖아요. 아휴, 정신병자. 알파죠. 알파로 가니까 얘가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죠. 알파로 가니까 0이 되잖아요. 얘도 뭐예요, 지금? 리미트 h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죠. 얘가 알파로 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얘 뭐가 되죠? f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알파가 되는 건데 x 플러스, 그러면 알파를 넣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만약에 알파로 간다고 치면 알파를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되죠, 또? 0이 되네요. 전체 합쳐서. 그럼 얘도 h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얘가 0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잘못 썼네요. 그렇죠? 얘가 알파예요. 그럼 얘 식하고 똑같죠? 미안해요. 알파가 되는 거죠. 그렇죠? x 아니에요? 알파 플러스 h니까 h가 0 됐으니까 f 알파하고 빼기 f 알파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거예요, 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단지 치환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뭐예요? 별거 없어요. 기울기식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의미가 뭐라고요? 기하적 의미가, 여기서 보면 기하적 의미가
여기서의 f는 x, a, f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거를 어디서 이용했냐면 어디서 이용했을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용했던 거죠. 아까 전에 여기서 뭐 이용했었냐면은 여기 기울기가 지금 t, t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t가 되는 거죠. 얘도 기울기가 지금 뭐예요?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t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2x가 된다는 거죠. 그때 뭐가 어떤 기울기 값이 나와야 되냐면 t 값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x가 뭐가 되냐면은 2분의 t라는 게 자연스럽게 끌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좀 더 진보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기존에 하던 그 판별식 써가지고 중근이 나온다. 요 관점은 이제 옛날 관점이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래서 됐고.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은 가능성을 따지려면은 별거 없어요. 미분 가능성은 그래서 뭐냐면은 f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면은 연속이 된다. 가 되는 거죠. 그렇죠? FA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납득이 될까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미분 가능성을 따지려면은 뭘 따지라는 거죠? 연속성을 따져라. 연속성을 따지려면 한 점에 대해서만 따질 수 있겠네요. 그럼 미분 가능성도 한 점에서만 대해서만 따질 수가 있는 거겠네요. 선생님, 미분 가능성을 왜 따져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그냥 기하적으로 봤을 때 여기 꼬부라지는 요 구간인 거 알면 되잖아요. 그거를 확인이 안 될 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수적으로 꼭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괜찮죠? 자, 그래서 미분 개수는 말 그대로 개수예요. 특정한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내가 방금 쓴 것처럼 이제 우리는 뭘 바로 만들 수가 있냐면 그냥 식 자체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죠? 각각이 대응하는 함수를 그냥 그 점에서 대응하는 함수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굉장히 규칙적이거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y는 x제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을 때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요거죠. 그리고 살짝 요 내려왔을 땐 요거죠. 얘부터 있잖아요. 요 점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이 기울기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점점. 얘는 증가하네요. 기울기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니네요. 쏘리.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울기도 같이 서버리네요. 그러니까 얘를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죠? 걔가 도함수가 된다는 거죠. 도함수는 그러니까 기울기 값들의 함수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명을 안 해도 되겠죠. xn이 n에 x의 n-1이 된다는 뭐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당연히 더했을 때는 미분하는 건 각각 미분한 다음에 더해도 되고 더하기가 성립하면 빼기도 자연스럽게 성립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얘겠네요. 고배 미분법이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게 체인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 설명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미분을 할 때 체인룰은 여기서 쓰는 거네요. 쏘리. 아무튼 자, 다시 쏘리. 고배 미분법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고배 미분법이 되는 거예요. 고배 미분법인데 걔가 뭐냐면 한 번 미분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한 번 미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속미분법도 꼭 이게 이제 체인룰로 쓰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서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왜 가르쳐요? 여기서도 가르치는데 왜 가르치냐면은 이거 하면은 계산할 때 편한 경우들이 많아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속미분인데 뭐냐면 fx gx에서 이렇게 프라임이 하면은 이게 미분을 하라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은 한 번 바깥에 거 겉미분 한 다음에 속의 걸 한 번 더 미분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gx를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얘를 t라고 치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ft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ft를 미분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ft dt가 되는 거예요. t에 관해서 미분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dt가 뭐였어요? gx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dt 다시 말해서 gx를 다시 뭐에 관해서 미분하면 돼요? x잖아요. 얘는 변수가. 그러니까 얘를 다시 dx에 관해서 미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식으로 쓰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t가 돼요. 그리고 곱하기 얘는 뭐가 되냐면 x에 관한 미분이기 때문에 g 프라임 x가 돼요. 선생님 그럼 식이 틀리잖아요. 아니요. t가 뭐라 그랬어요? gx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 뭐 하다 보니까 증명을 해버렸네요. 아무튼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해가지고 합성함수로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체인룰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는 되게 솔직히 설명하면서도 되게 모순됨을 느껴요.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이값 정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했던 요런 거 있잖아요. 속미분법이라든지 이게
중요한데 뭔가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와닿지는 않긴 한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 중요하지 않은데 왜 얘기해요? 학교 선생님도 수학교육과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어때요? 배웠겠죠. 이거 중요하다고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겠죠.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나오겠죠. 자, 좋아요. 갑시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걸로 가봅시다. 바로 가봅시다. 시험 직전이니까 바로 해서 쫙쫙쫙 해서 끝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옳은 것만을 고르면을 하네요. 이거 나는 이제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학생들 주면은 다 이거 기억 같은 경우에 지금 내가 해석이 돼 있어서 그런데 보면은 학생들한테 주면 다 이러고 있어요. 1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FA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A를 넘겨볼까? 막 A 넘기고 FA 마이너스 A 어떻게 구하지? 0보다 적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의미 부여를 해야겠죠, 그렇죠? 미분의 의미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맨 첫 번째가 방금 뭐였어요? 이론 설명할 때 평균 변화율이었죠. 뭐였어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미분은 기울기예요, 그렇죠? 기울기가 중요해요. 미분 기울기라고 하면 또 난리 나겠다. 아무튼 그렇죠? 다른 고등학생. 아무튼 자, 기울기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a가 있을 때 a 마이너스 0 그리고 f a 마이너스 0이면은 이게 되게 좋아요. 뭐냐면 0,0에서 a, fa까지의 뭐가 되는 거냐면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미 1이라고 줬어요. 그렇죠? y는 x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얘를 넘어설 수가 없죠. 지금 내가 아이패드로 보여주면 1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해석 문제죠. 난 이거 낸다고 봐요. 이거 안 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요, 무조건. 100%죠. 자, 그리고 a가 1보다 크면 f'a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요. a가 1보다 크다는 거는 1보다 크다는 거면은 여기. 그러니까 잠깐만요. 1이면은 a가 점이 a가 1보다 크면은 여기죠. 여기 뭐냐? 여기 1보다 큰 거는 a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게 되면은 얘가 1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기울기들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감소하다가 음의 영역으로 아예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절대 크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좋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디귿을 해석해 보면 디귿도 대박이죠. 이거 진짜 대박이죠. 이거 100%예요, 100%. 이거 안 나올 리가 없어요. a가 있으면은 또 해석을 하는 건데 a f a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은 f 프라임 이게 f 프라임 a보다 작니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0,0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어때요? 다 돼요. 아이패드가 이게 좋네요. 다시요. 0,0에서 어떤 1차 함수가 있으면 여기 요 점들을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런 걸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같은 값이면은 f'a가 무조건 크니를 물어보는 거네요. 자, 여기 있잖아요. 접하기 직전 라인까지는 이렇게 보면은 얘가 지금 1보다 어때요? 작죠. 근데 f'a는 1보다 어때요? 월등하게?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얘는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 양수값을 갖죠. 근데 f'a 값은 여기서 접선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얘가 음수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부 다 음수값이라는 거죠. 심지어 여기 오른쪽으로 넘어가기는 순간부터 음수값의 기울기들이 굉장히 지금 y축에 가까워지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얘가 아무리 이쪽으로 이렇게 쳐박아 봤자 얘보다는 어때요? 지금 더 기울기가 급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디귿은 디귿은 그거 아니었네요. 어쨌든 방금 그 해석도 되게 중요해요. 나 같으면 그거 내겠어요. 방금 내가 했던 해석 그거 내겠는데 지금 얘가 물어보는 거는 이게 성립하면은 0하고 a가 1 사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무조건이죠. 왜냐면은 다시 해석해 줄게요. 0,0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얘가 음수에서부터 1까지밖에 못 가져요. 다시요. 얘가 기울기 값이 뭘 갖느냐면 n 값이 음수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1까지밖에 못 가요. F'A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뭘 갖냐면은 지금 항상 1보다는 어때요? 큰 값을 갖다가 항상 1보다는 큰 값을 갖다가 다시 색깔 다른 색깔로 항상 1보다 크죠. 항상 1보다 큰 값을 갖다가 1에 와서야 비로소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항상 더 이게 성립하는 0에서 1 사이에서는 항상 이게 성립하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답은 3번이에요. 좋아요. 자, 2번 갑시다. 자, 2번 가게 되면은 자, 이거에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물어봤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은 2잖아요. 그죠? 또 해볼게요. 아까 다시 이거를 미분이라고 보지 말고 함수의 연속에서 그 관점에서 봅시다. 2 대입하면 0이네요. 그러니까 f2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냐면은 걔가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fx 마이너스 1 함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걔가 2를 근으로 갖는 게 되겠죠. 그럼 f2는 지금 1이겠네요. 그렇죠? f2는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근데 얘가 보면은 f2가 이거 100%예요. 이것도 뒤에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중요하네요. C단계들이 문제를 잘 냈어요. 여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f2가 1이기 때문에 1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fx 마이너스 f2 그리고 x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거든요. 얘가 또 똑같아요. 얘 뭐 말하는 거냐면은 지금 기울기 함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얘가 정점이고 얘가 동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는 거니까 얘는 그러니까 f 프라임 2가 뭐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네요. 얘는 정보를 다 주고 이제 떠나갔네요. 자, 얘도 똑같죠. 마찬가지로 얘는 조금 더 빨리 가봅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g2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 바로 끌어낼 수 있고 g 프라임 2가 2라는 정보를 바로 끌어낼 수 있네요. 자, 이제 곱의 미분법을 실행하러 가면 되겠네요. 곱의 미분법 하면 한 번 미분하고 그대로 뒤에 거 그대로 갑시다. fx 더하기 2gx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이번에는 그대로 하고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f 프라임 x 더하기 2g 프라임 x가 되는 거네요. 자, 이제 이 값들을 전부 다 넣어줘야겠죠. 그러면은 f2가 1인 거, f2가 1이니까 여기다 이 값을 넣으면은 여기가 자, 천천히 f 프라임 2죠. f 프라임 2 같은 경우에는 3이네요. 3 나오고 그리고 f2가 지금 1이네요. 1 더하기 g2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더하기 f2가 지금 1이네요. 1이고 f 프라임 2가 지금 3이네요. 더하기 f 프라임 g 프라임 2가 지금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4가 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여기가 7이 돼서 따라서 답은 4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또 3번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네요. 3번도 중요한 게, 자, fx에서 이 f, 이걸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모르겠네요. 그쵸?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fx가 있고,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그리고 얘가 2x로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f 프라임 x만 오른쪽에 남게 되겠네요. 그렇죠? 오른쪽에 남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죠? 잠깐만요. 이거 한번 1을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f1 나오고 그리고 2 f 프라임 1에다가 1이면은 3, 4, 5 플러스 5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f1-5가 되는 거니까 이거 딱히 의미가 없네. 의미가 없네. 잠깐만요. 차수를 결정을 해서 가볼까요? 차수. 왜냐면 다항함수니까 차수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차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n차라고 합시다. 얘가 n차라 그러고 얘가 그러면은 몇 차가 되냐면은 n-1차에다가 n차가 됐어요. n차가 되는데 그러면 결국 얘가 제곱보다 크냐 안 크냐를 따져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3차일 경우부터 한번 해봅시다. 3차일 경우로 따지게 되면은 얘가 3차가 되고 3차인데 개수가 1이에요. 얘는 지금 2차에다가 3차가 되는데 개수가 3차가 2가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성립하지가 않네요. 왜냐면 여기 뒤에 건 x 제곱이기 때문에 차수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게 되겠죠. 좋아요. 다시 해보면은
이번에는 2차라고 한번 해볼까요? 2차라고 해보면 얘가 2차죠. 2차인데 개수가 1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금 몇 차죠? 그러면은 2차가 되는데 개수가 2가 되고 여기는 개수가 몇이 되죠? 더하면은 5. 아, 멍청이네. 잠깐만요. 똥멍청이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거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3차니까 3차라고 해봅시다. 다시 3차 한 번만 더 해볼게요. 3차. 아니 3차라고 해보면 3차고 개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개수를 모르니까 얘를 A라고 합시다. 개수를 모르니까. 그리고 얘가 3차니까 미분하게 되면 3A가 나와요. 개수가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3A가 되면 얘가 6A가 되는 거예요. 그럼 A하고 6A가 같아지려면 뭐가 되냐면 A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3차라는 말은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개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2차로 가봅시다. 2차로 갔을 때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둡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은 2차를 미분했으니까 2A가 되겠죠? 2A가 되다가 거기다가 4A에다가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4A 더하기 3이기 때문에 얘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A가 3이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빠져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2차였었네요. 얘가 2차였어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인 거죠. 2차에다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잡아냈네요. 2차에다가 마이너스 1인 거. 좋아요. 그러면은 2차에다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잡아냈으니까 그냥 이제 써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쓰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a에다가 2x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2a 플러스 1의 x 플러스 2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얘가 얘하고 얘 슝슝 날아가고 그리고 x의 개수가 지금 2a 플러스 1이죠. 그렇죠? 2a 플러스 1이니까 2a 플러스 1하고 a하고 같은 거니까 a가 넘어가면은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잡았네요. 마이너스 1 잡아내고 b는 뭐가 되죠? 2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이거를 대입한 뭐가 되죠? 1 넘어가면은 얘가 0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차수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적분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다음 시험에 하는 게 좋겠죠. 자, 지금 뭐죠?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아까 했던 거 다시 보여줄게요. 뭐냐면은 내가 했던 게 이거예요. 모르겠으니까 3차로 냅두는데 앞에 개수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A로 놓고서 한번 해놓고 얘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미분했으니까 6x의 3승이 돼요. 왜냐면 3ax가 되는데 거기다 2x를 곱하니까 6x의 3승이 되는 거죠. 더하기 3x 제곱인데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돼야 돼요? a가 6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구할 수가 있긴 하네요. 어쨌든 2차예요. 2차. 좋아요. 아무튼 차수를 놓고서 푸는 게 중요하다가 되는 거죠.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으로 갑시다. 자, 더 가고 있어요. 하나,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두 개 남았어요. 두 텀 남았어요. 두 텀이면 시험 범위까지 함수 직전까지니까 끝이네요. 두 텀만 가면 돼요. 근데 뒤에 두 텀은 쉬워요. 도함수의 활용은. 두 텀이 그래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뭐냐면은 이제는 얘가 되게 독특한 거죠. F'A라고 기울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바로 표현한다는 거. 요게 가장 이제 이 내용에서 가장 독자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 같은 경우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까 사이값 정리였었던 거죠. 이번에는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기만 하면 아까 전에는 뭐였죠?
FA하고 FB가 A에서 B까지의 연속이고 FA하고 FB 값이 다르게 되면 FA와 FB 사이에 이미 K 값을 그 K 선을 그었을 때 근이 되는 게 최소한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가 되는 거죠. 그거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롤의 정리고 그다음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면 그게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죠. 롤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F 프라임 C가 0인 거는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 꺾이는 구간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열린 구간 AB에서 곡선 FX는 A의 FX는 접하고 기울기가 0인 접선, 즉 X축의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FA하고 FB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는 FA하고 FB가 어떻다는 거죠? 달랐던 거고, 그렇죠? 요게 시리즈물이에요, 시리즈. 그냥 이 그림을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평균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 여기서 직선을 FA하고 FB에 관한 함수를 이렇게 그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거랑 딱 맞는 접선이 반드시 어디선가는 하나는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함을 의미하게 된다.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자, 그래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뜻, 이거는 뭐 이제 모르면 정말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증가하는 건 x 값이 증가하면 함수 값도 증가하는 거고 감소하면 같이 감소한다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이거죠.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얘가 경향성이 지금 증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증가하게 되는 거고 f 프라임 x가 0이면은 f 프라임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상을 안 넘기고 그냥 바로 하고 있었네요. 뭐 어쨌든 다 봤으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있을 때 이 구간에서 뭐 증가한다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 뭐라고요? 미분했을 때 0보다 0 이상이면 항상 양의 방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사실 미분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나 극대와 극소 이거 학생들 낚으려면은 나 같으면 이거 무조건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여기와 극대 극소 값이 있냐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다 없다고 하고서 그냥 다 틀려버려요.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얘하고 얘가 극대하고 극소가 주변 값보다 크거나 작으면 되기 때문에 얘가 그냥 극대라고 할 수도 있고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극소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좋아요. 자, 여기서 이거 크거나 같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뒤에 거는 정말 뭐 할 게 없죠. 자, 또 바로 고난도 문항으로 가봅시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ABCD가 있을 때 삼각형 ABCD의 넓이를 사각형 ABCD의 작가는 조건이 다음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10x에 접하고 기울기가 같다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내가 알려줬듯이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발산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은 AB가 AC는 y축에 있다 그랬네요. AC는 y축에 있고 0 넣었을 때 그러면은 체크를 해줘야겠네. 이거 잠깐만요. 함수를 엉망진창으로 할 뻔했네. 합시다. 체크하면 x가 되고 x 제곱 마이너스 10이 되기 때문에 근이 마이너스 루트 10하고 0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릴게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같다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하나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 있고 이러면은 기울기가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AC가 두 꼭지점 H가 Y축에 있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C라고 하겠네요. 그리고 여기를 X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그림 잘 그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뭐가 되냐면 B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D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C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AC하고 얘가 2대 1의 비율을 이룬다고 하는 거네요. 좋아요. 그랬을 때 ABCD의 넓이를 구하라가 되네요. ABCD의 넓이. 그러면 여기 하나만 구해도 사실 뭐 상관이 없겠네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진짜 이게 센스만 있으면 풀 수 있네요.
여기를 만약에 2K라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뭐가 되냐면 K가 돼요. 왜냐면 AC하고 BD가 2대 1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가 2K면 여기가 K가 된다는 말은 얘가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거죠? 2가 된다는 거네요. 와, 이거 진짜 문제 진짜 좋네요.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x의 3승 마이너스 10x를 미분하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10일 때 걔가 2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x 제곱이 걔가 뭐가 되냐면 1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x 제곱이 깔끔하게 뭐가 되냐면 얘가 4, 이거 진짜 좋네요. x 제곱이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아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2가 된다는 거네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2인 거잖아요. 그럼 점을 구했네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걔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20이 되니까 여기가 12가 되네요. 마이너스 2, 12를 반드시 지나는 함수고 기울기가 2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12, 왜냐면 마이너스 2, 12를 반드시 지나고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x절편을 구하게 되면은 지금 뭐가 되냐면은 x, y에다가 0 넣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고 얘가 넘어가면 x가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인 거 구했고 x에다 0 대입하면은 4에다가 여기가 1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8 곱하기 16인데 걔가 몇 개 있는 거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죠. 어차피 2분의 1에다가 4를 곱할 거기 때문에 얘를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16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16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16의 제곱이면은 걔가 뭐죠? 2의 4승이니까 2의 8승. 2의 8승이 되겠네요. 2의 8승이니까 걔가 512니까 25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문제가 정말 깔끔한 문제 스타일이네요. 기울기가 같다고 하고서 2대 1이라고 준 거. 나는 이 표현에다가 주목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사실 미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표현이 해석이 어렵죠. 이 표현이 사실 뭘 준 거랑 똑같은 거냐면은 기랑 그거랑 똑같죠. 근데 나는 이 문제가 왜 좋다 그러면 미분의 정의 자체가 지금 기울기에서 뻗어져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기울기라고 힌트를 이렇게 뭔가 되게 고급스럽게 준 거죠. 기울기라는 힌트를.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학생들이 뭔가 잘 푸는 학생들만 풀 수 있게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좋아요. 갑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하고 ft를 이제 gt라고 at를 때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거니까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연속성을 따지라는 거죠. 의심 가는 점에 대해서 연속성을 따지라는 건데 의심 가능한 점이 뭐 너무 대놓고 좋네요. t는 2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점이 되겠네요. 그거를 구해러 가야겠네요. 그러면은 위의 점 이거에서 y절편을 구하는 거잖아요. 다시요. 그러면은 미분식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는 원래 기존에 되게 m 값을 구하는 게 되게 귀찮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m 값을 m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f 프라임 t라고 표현하면 되고 걔가 반드시 어디를 지날 거냐면 t, ft를 지날 거기 때문에 x-t 플러스 ft는 y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y절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x에다 0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t 곱하기 f 프라임 t에다가 더하기 ft, 얘가 뭐가 되냐면은 y절편 gt의 얘가 gt의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미분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얘 fx 같은 경우에는 x의 3승 이거 제대로 하겠다. 이거 실수하겠다. 잠깐만요. 계산 제대로 할게요. 마이너스 x를 한번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3승 플러스 8x 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f 플러스 ft를 구하는 거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니까 x 날라가고 얘가 4로 고쳐지고 그리고 날라가고 얘가 2로 고쳐지네요. 그러면은 gt의 함수가 나왔네요. gt의 함수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2t의 3승 플러스 4t의 제곱이 되는 거네요. t가 2보다 작을 경우에 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at 플러스 b가 되는 거네요. 자, 좋아요. 자, 집중하세요. 여기가 진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2번. 1번은 그냥 아이디어가 독특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기울기로 해석하는 그거 자체가 그냥 중요하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나온다는 거죠. 얘 뭘 따지는 거니까?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이 미적분에서 미적분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워요, 얘가. 근데 얘를 미분 가능성이 결국에는 미분 가능하다는 게 fx 함수가 연속하기만 하면은 걔가 미분이 된다는 거거든요. 선생님 왜요? fx 함수가 왜 연속하는데 그게 미분이 돼요? 왜냐면은 fx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x-a에다가 fx-fa가 되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이미? fx 함수의 기울기 함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미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함수라고 생각해 보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거란 말이에요. 얘가 뭐가 된다는 거죠? 0이 돼요. 얘가 0이 되면 여기 위에 함수가 뭐가 된다는 거죠? 얘도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x 함수는 반드시 뭐를 근으로 갖는 거죠, 지금? a를 근으로 갖는 거죠. 아까 뭐랑 똑같아요? 함수의 연속하고 아예 똑같죠. fx 함수를 연속성을 따지게 되면 결국 그게 미분식이구나. 그래서 앞 단원에서 함수의 연속을 먼저 배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납득이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미분 함수는 사실 함수의 연속 함수랑 어떤 거예요? 함수의 연속성이랑 사실 똑같은 거죠. 약간 더 특별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래프가 교과서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이 뭐가 있냐면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미분이라는 함수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냐면은 미분은 연속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식 자체가 연속에 있는 그 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끌어당긴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있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무조건 연속 함수인데 지금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자,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미분 가능성을 따져야 되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통계랑 마찬가지로 진짜 이게 미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풀면은 수능에서 틀려요. 근데 당장 시험을 쳐야 되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지금 미지수가 몇 개죠? 미지수가 얘가 지금 A하고 B 두 개예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건 연속성을 따질 수가 미분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라면서요. 그럼 연속을 일단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 위에다가도 2 대입하고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를 대입하는 거죠. 근데 일단 이게 미친 소리예요. 그렇죠? 이게 왜 미친 소리냐면 정의를 애초에 뭐라고 했어요? 2를 넣지 말라고 했어요. 2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2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나마 우리가 좀 납득이 돼요. 왜냐면 연속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한북 그리기를 어떻게 했어요? 정의를 내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를 넣어도 어떻다는 거죠? 상관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다음에 하는 소리가 미친 소리가 되는 거죠. 뭐냐면은 미분 가능성을 따지는데 미분을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미지수가 몇 개죠? 두 개예요.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몇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 미분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제대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했죠. 미분은 식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변환시킨 게 두 개인 거죠. 한 개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상입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분 정의식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연속 그 함수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수능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뭐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죠? 플러스 16이 되니까 얘가 빵 되네요. 깔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뭐죠? 그러면 2a 플러스 b가 뭐가 되냐면 0이 되는 거죠. 식 하나 나왔네요. 미분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8t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a가 되는 거죠. 근데 t에다 뭐 집어넣어야 되죠, 우리? 2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미분했을 때의 개수도 어떻다는 거죠, 지금? 같다는 거니까. 그러면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16이 a가 되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a가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b는 16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 구했네요. 그래서 답은 16 더하기 마이너스 8에서 답이 8이 되는 거죠. 설명이 되게 길었을 뿐이지 굉장히 쉬웠어요. 설명이 되게 길었지. 그렇죠? 미분 가능성. 자, 그냥 지금 시험 전날이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미분 가능성 못 따지는 거냐면은 f 프라임 미분했을 때 그 값을 넣었을 때 식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뭐예요? 원래 식에다가 그 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끝. 무조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쉬운데 나와요. 쉬운데 나오죠. 왜 나오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영상이 계속 찍히고 있으니까 보세요. 자,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의 기울기가 2인 직선 x는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접하고 x는 2인 점에서 만나는 함수 fx의 극소값을 a, 극대값을 b라고 할 때 b 마이너스 a 값을 구하라가 되네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직선의 기울기가 2이고 x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게 이거 사실상 어떤 거예요? 그림을 그냥 다 준 거죠. 그냥 다 줬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기고 기울기가 2라 그랬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에서 생기겠네요. 그렇죠? 2니까 조금 가파르게 생길 테니까.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얘는 fx가 되는 거고. 납득이 될까요? 그렇죠? fx가 되는 거고. 그리고 됐고. 그리고 x는 2인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네요. 2인 점에서 만난다. 엉망이네. 2인 점에서 만난다.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그러면은 그림 다시 그릴게요. 접하고 만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려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약간의 좀 과장이 있긴 하지만 여기가 뭐가 되냐면 x는 2라고 하면 되고 여기를 뭐라고 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접할 때요. 어때요? 괜찮죠 지금? 그럼 여기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 값이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좋아요. 이런 게 있을 때 fx의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고일 거죠. 진짜 어렵네요. 이거는 진짜 고일 거네요. 그래서 해보면은 뭐냐면은 얘는 fx 함수가 있는데 얘가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냐면 접했던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중근이 돼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나머지 한 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fx 이퀄 2x 플러스 k라고 하면 될까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x 플러스 k. 왜냐면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만 알고 지금 한 점이 뭘 지나는지는 지금 모르네요. 요런 함수 두 개가 있는 거죠. 얘를 뭐 gx라고 할까요? 얘를 gx라고 합시다. 근데 얘를 지금 넘기게 되면 fx-gx는 0이 되네요. 그럼 fx-gx는 새로운 함수가 된 건데 걔는 어떤 함수가 되냐면 이런 함수가 된 거예요. 이런 함수가 된 거죠. 그러면은 얘는 새로운 hx 함수가 된 건데 이런 hx 함수가 이 hx 함수가 뭐냐면은 기울기는 2인 건데 얘는 상관이 없네요. 지금 기울기는 0을 미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네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x 하고 그리고 플러스 1에다가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x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근을 다 가진 거니까. 우린 놀랍게도 fx-gx의 함수를 그냥 바로 찾아낸 거네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지금?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fx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니까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gx가 지금 되는 거네요. gx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보를 더 줬겠죠? gx가 아까 전에 내가 했었네요. 뭐냐면 2x가 되고 2x 플러스 k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극소값하고 극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극소값하고 극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전부 다 미분을 해야겠네요. 미분을 했을 때 극소값하고 극대값은 항상 미분 계수가 뭐가 되는 점들이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들이죠. 미분계수가 0인 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 나서야겠네요. 그러면은 이 문제 진짜 어렵네요. 그래서 다시 x의 3승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곱한 거기 때문에 x의 3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x 3승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x를 해줘야 되는 거죠. 2x니까 x 3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미분을 해서 극대와 극소가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야겠네요. 얘가 fx 함수예요. 극대와 극소 f'x 함수를 찾으러 갑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극대 극소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3x 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점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3x 제곱이 1이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루트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하고 플러스 루트 3분의 1인 그게 이제 극대 극소점이 되겠네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겠죠. 이 문제 장난 아니네요. 그러면은
루트 3분의 1부터 대입해 보면 3 루트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얘가 요거일 때고, 자 얘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1에다가 플러스 루트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던 함수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극대가 되는 거고 얘가 극소가 되는 거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극대에서 극소를 빼주는 거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어차피 사라질 거겠네요. 그쵸? 그리고 사라지게 되고 얘에서 얘를 뺀 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2배가 된 거네요. 그러면은 3으로 하면은 얘가 지금 3이 되는 거죠. 3 루트 3분의 2가 되는데 걔가 2배가 된 거니까 3 루트 3분의 4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유리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9분의 4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가장 정말 어려운 거네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무조건 나오는 건 2번. 무조건 나오는 건 2번. 학생들을 다 틀리게 하겠다 만들겠으면 3번이 되는 거죠. 지금 올림포스 고난도 문항만 풀어도 사실 내일 진짜 잘 볼 수 있어요. 2번. 내가 오늘 중요하게 말했던 거 몇 개 있어요, 지금. 그쵸? 몇 개? 내가 중요한 거. 2번 뭐라고요? 2번은 미지수가 몇 개 나왔죠, 지금? 2개가 나왔으니까 함수값 그 자체 대입해가지고 하나 챙기고, 그리고 미분해가지고 그 함수값 대입해가지고 또 식 하나 챙기고, 그러면은 식 2개, 미지수 2개이기 때문에 지금 풀리게 되는 거죠. 그쵸? 납득이 될까요, 지금? 그쵸?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정말 어려운데, 한번 그래도 더 들어보세요. 뭐냐면은, 기울기가 2인 직선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긴 거니까 얘를 뭘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 자체는 이거를 함수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함수로 해석하면은 맨날 내가 그랬죠. 함수를 물어보면 방정식 푸는 거고, 방정식 물어보면 함수 푸는 거라고 내가 맨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지금 함수로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겠냐면은 무조건 방정식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를 fx라고 하면은 1차 함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gx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x는 gx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는 뭐예요? 그냥 함수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방정식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중1 때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방정식의 의미를 fx 마이너스 gx는 0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풀어가야 되는데 재밌네요. 그거에 근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지금? 줬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1에서 접하니까 걔가 뭐예요? 중근이 되는 거고 2에서 만나니까 걔가 새로운 다른 한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fx하고 gx를 직접 구하지 못하더라도 fx-gx의 함수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라고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공률도 어때요? 깔끔하게 지금 줬으니까. 납득이 될까요, 지금? 그리고 나서 힌트를 하나 준 거죠. 뭘 줬어요? 1차 함수의 기울기를 준 거네요. 그걸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정말 문제를 깔끔한 학생들은 거의 죽이겠다고 했죠. 왜냐면은 여기서 기울기를 줬지 y 절편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어차피 b-a를 하게 되면 k값이 어떻게 되는 구조예요? 자연스럽게 k값이 날아가는 구조죠. 아까 전에 어디다 구해놨었냐면 여기 아까 2-k가 있었거든요. 여기 2-k가 있었는데 어차피 얘에서 얘를 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k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구조가 되는 거. 이게 가장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방금 말했던 요거. 얘가 함수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한다는 요 관점이 가장 어렵다는 거죠. 이거 맞추면 뭐 1등급이죠. 자, 좋아요. 자, 거의 다 끝났어요. 함수의 그래프까지 하면은 맞잖아요. 시험 범위가 정적분 전까지잖아요. 그렇죠? 자, 갈 수 있어요. 자, 갑시다.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 f'x를 구하고 f'x는 0을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한다. fx의 증가와 감소, 극대, 극소를 조사한다. 그래서 fx를 그린다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별거 없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보면 되고 함수의 최대와 최소가 되는 건데 이거는 주어진 제한 범위 내에서만 반드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두 가지가 있겠네요. 구간의 끝점들하고 뭐죠? 여기 구간의 끝점들 A나 B 또는 어디냐면 극대가 최대값이 될 거고 극소도 쉽네요. 구간의 끝점이 의심되는 거고 아니면 뭐겠어요? 극소가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이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방금 말했던 그 엄청나게 미친 고난도 문제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죠. 그거 똑같아요. 왜냐면은 y는 k성 그거 가지고 걔가 이제 실수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물어볼 건 뻔하네요.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로 해석해야겠어요? 함수로.
방정식 물어봤으니까 함수예요. 방정식의 활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로 물어보겠죠. 선생님 뭘 활용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해낼 수 있냐면 극대하고 극소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극대와 극소를 구해내면은 그 사이에 3차 방정식이 들어가게 되면 근이 몇 개가 생기냐면 무조건 3개가 생겨요. 근데 극대점 위로 가버리면은 근이 몇 개가 생기냐면은 근이 한 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영상을 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얘가 지금 극대보다 증가하게 되면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극대하고 극소 사이에 있으면 몇 점에서 만나면 3점에서 만나는 거고, 여기서 만나면 아까 그 상황하고 똑같네요. 중근 하나에다가 뭐죠? 그냥 한 점 하나. 그러니까 뭐 2점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래서 부등식의 활용. 부등식은 뭐 하면 되기만 하면 되죠? 부등식은 방정식 풀고서 주어진 범위 맞는 거 구한다가 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가속도가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금방 끝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을 끝내러 갑시다. 자,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가 되니까, 이거는 뭐 이제 드모르간이 아니라 뭐죠? 집합이 있는데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a-b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a-b를 구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a-a 교 b를 빼주는 거죠. 그렇죠? 집합은 원래 이렇게 빼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함수 fx의 극값의 개수는 3개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양수라 그랬으니까 잘못 그랬네요.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렇죠? 극값이 그러면 하나, 둘, 3개가 생기고,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네요. 두 실근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야겠네요.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생기냐면 실근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는 안 생겼으니까 두 허근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fx하고 f'x가 0이 되는 거를 찾는 거네요. 그렇죠? 그 말인 즉슨 fx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하나하나 다 쓸게요.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 극값이죠. 극값이니까 극값을 가질 때 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극값을 가지니까 여기 베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극값이랑 별개로 그냥 근이기 때문에 감마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여긴 극값이기 때문에 델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뭐냐면 알파, 델타, 감마, 알파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네, 뒤에 거 까먹었네요. 자, 그래서 알파, 감마, 델타. 아무튼 자, 그래서 이게 있을 때 그러면 감마하고 델타, 알파 프라임만 있어도 어때요? 얘가 0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후보군을 한번 적어 봅시다. 그러면은 알파하고 뭐라는 거야? 알파 프라임하고 뭐가 되는 거죠? 감마가 되는 거네요. 왜냐면 얘가 근이니까 0이 되는 거니까. 납득이 되죠,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극값이 될 때, 미안해요. 지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 왜냐면 fx가 0이 되는 게 f 프라임 x가 아니라 fx가 0이 되는 거니까, 걔가 여기 x가 뭐냐면 감마하고 얘가 알파 프라임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제 알파 프라임이 0이 된다는 건 얘를 뭘 말하는 거면 극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극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 후보군은 뭐가 되냐면 알파, 베타, 델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하고 지금 겹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네요. 그냥 5개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좋아요. 또 갑시다. 이번에는 f의 절대값하고 플러스 f 프라임 x를 합쳤을 때 걔가 0이 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이거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려보면은 얘가 일단 f에다 절대값이었으니까 얘가 위로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요런 함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런 함수가 되는 거고, f 프라임 x 같은 경우에 얘는 되게 쉬워요. 뭐냐면은 얘는 감소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음수 값을 가지다가 여기서 0을 찍겠죠? 0을 찍고 점점 계속 여기서는 여기까지 어떻게 되는 거죠?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y는 0라인이에요. 베타까지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겠죠? 감소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왜냐면 델타일 때 지금 극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프라임 함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극값이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다시 증가를 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둘 다 0인 거는 f 프라임 x가 0인 거는 여기네요. 그렇죠? 네, 여기고, 그리고 얘가 0인 거는 어디죠?
얘는 잠깐만요. 정신 차리자. 그러니까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0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감마밖에 없어요. 맞죠? 프라임 x에서는 델타밖에 없어요. 지금 델타하고 알파밖에 없죠. 근데 원함수 있잖아요. 원함수 입장에서 알파가 얘는 지금 이미 0보다 어때요? 크네요. 안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델타 입장에서도 원함수에다가 델타 해봤자 얘는 그냥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0이 되겠네요. 그럼 답은 5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프를 직접 그릴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좋은 문제였네요. 좋아요. 다시 갑시다. 자, 3차 함수가 있을 때 0하고 1 사이에서 최소값을 GA, A가 1보다 클 때 닫힌 구간에서 0에서 1 사이의 최소값을 HA라고 하자. 그래서 자, 거의 끝났으니까 나도 지금 집중력이 사라져가네요. 자, x 3승 마이너스 3a 제곱 x에서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을 GA라고 하고 A가 별도의 조건인 거고 닫힌 구간 0에서부터 1까지죠. 그쵸? 그럼 얘를 밖으로 빼면 x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얘가 0을 근으로 갖는 거고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3 a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a 루트 3 또는 플러스 a 루트 3인 건데 a가 0하고 1 사이라 그랬었잖아요. 그쵸? 0하고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a 루트 a 루트 3 루트 3이면 잠깐만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기가 a 루트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얘가 지금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3보다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작아야겠네요. 이 얘기 하려고요. 됐죠? 네. 루트 3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a는 그럼 여기 있겠네요. 맞죠? 나 지금 실수하는 거 없어요? 맞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생기겠네요. 근데 얘가 지금 이미 루트 3이기 때문에 0하고 1인 거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0하고 1일 때 최소값을 GA라 그러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은 저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지금? 예. 네. 여기 있네요. G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A가 그러니까 2분의 1일 경우니까 A가 2분의 1이면 잠깐만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한계가 오겠네요. x니까 3a 루트 a 루트 3 마이너스 a 루트 3이니까 0하고 1 사이에서는 좀 조건이 막 헷갈려요. 지금 a 0하고 1이니까 a가 0하고 1이니까 루트 3보다는 작은 값을 갖는 거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네요. 위험할 뻔했네. 미분해가지고 여기 극소값을 찾아야 되네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거네요. 위험했네. 자, 다시 미분할게요. 그러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는 거네요. 걔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a네요. 깔끔하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a가 됐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a가 0하고 1 사이니까 얘가 지금 1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작은 값을 갖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서의 최소값을 GA라고 할 때 하면은 이제 GA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분의 1을 그렇죠? A니까 2분의 1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분의 A에다가 2분의 1 넣으시면은
그죠? a 2분의 1 넣고 x에다가는 뭐 넣어야 되죠? x에다가는 그냥 a를 넣으면 되겠네요. 괜찮죠? 오, 진짜 어렵네요. 자, 납득이 될까요? a가 여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색깔로 칠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여기에서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요 점에서 최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a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x에도 뭐 넣어야 돼요? a 넣어야 되죠? 그리고 근데 어차피 a를 뭐로 정해준 거예요? 2분의 1로 정해줬네요. 다 a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마지막에 문제 어려웠네요. 8분의 1 마이너스 3에 a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8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겠네요. 얘는 괜찮죠? 마이너스 4분의 1 나왔고 이거 지금 좋네요. 자, H2네요. H2 같은 경우에는 0에서 A가 1보다 지금 커버린 상황이네요. 다시 그릴게요.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건데 1이 여기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 X에다 무조건 뭐 대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1을 대입해 줘야겠네요. 오. 좋네요. 1을 대입하면 그러면 1 마이너스 3a 제곱인데 h에다 뭐 넣기로 a에다 뭐 넣기로 했어요? 2 넣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4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4분의 11이 기다리고 있네요. 정말 어렵네요. 그쵸? 네, 좋아요. 꼭 다시 한번 볼 시간이 있으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끝났어요. 네, 엄청 쉬워요. 위치가 각각 요거잖아요. 위치가 각각 요거니까 자, 지우고서 마무리 짓고서 갑시다. 네. 위치가 각각 요거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 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가까워진다는 말은 뭘까요? 가까워진다는 말은 속도가 두 개의 속도가 있으면 그 속도의 한 개를 뺐을 때 뭐가 돼야 되냐면 음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렇죠? 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속도, 그러니까 상대 속도 개념인 거죠. 상대 속도를 했을 때 그 속도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음수가 돼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해서 각각의 속도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면은 6t의 제곱 마이너스 6t에다가 얘가 뭐가 되냐면 3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t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뭐의 함수죠, 얘가? 속도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속도의 함수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얘를 6t로 묶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t 마이너스 1이 되나요? 그럼 0하고 1 사이에서 얘가 이런 함수를 갖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분해가 될까요? 3, 6에다가 2에다가 안 되나요? 2t 마이너스 4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아예 안 되나요? 4, 1도 안 되나요? 4, 1 안 되나요? 그러면은 두 원점의 속도를 그러면 그냥 뺄게요. 네, 그냥 뺍시다. 뭐가 찝찝하지 왜 이렇게? 찝찝한데. 아무튼 빼볼까요? 네, 빼봅시다. 그러면은 3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t에다가 플러스 4가 이제 속도에 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속도에 관한 함수니까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미분해 봅시다. 한 번만 더 미분하면은 뭔가 의미가 조금 안 잡히네. 한 번만 더 미분하면 얘가 12t-6이 되는 거고 얘가 6t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죠, 지금. 괜찮을까요, 지금? 그쵸? 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가는 1차 함수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t가 2초일 때까지는 얘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감소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2잖아요. 2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속도가 점점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속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속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큰 의미가 없네요. 근의 범위를 구하라가 되네요. 가야 되는데 나도 잠깐만요.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는 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t값의 범위가 이건 생각하기 싫네요. 답지 보면서 끝냅시다. 이건 나도 생각하기 싫어요. 이건가요? 올림퍼스가 아니고 한국 척통인데 그러면 맞나요? 너무 엄청 걸렸네. 42페이지. 얘가 아까 5개 되는 거 맞고 1번 맞죠? 오늘 아주 컨디션이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바보네요. 그렇죠. 그냥 개념만 딱 설명하고서 그냥 끝낼게요. 그렇죠. 뭐가 내가 찝찝하다 그랬는데 찝찝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속도를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2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t의 3승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4t. 그러니까 뭐가 찝찝했냐면은 뭐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기다 그냥 절대값만 씌우면 되네요. 원래 그 위치의 함수에서 절대값이 됐을 때 있잖아요. 걔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최대한 가까워지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뺀 다음에 그걸 미분을 해가지고 어떤 함수를 만들어내면은 그 범위가 줄어드는 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마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여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모양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좋아요. 어쨌든 이거 절대값 씌워가지고 한다는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1시간 43분 동안 달렸는데 그렇죠. 아무튼 뭐 다 풀었으니까 다 봤어요. 뭐 딴 건 볼 필요도 없는데 진짜인데 그냥 이거라도 제대로 보고 가면은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설명했던 것들 중에서 특히나 중요했던 개념들 몇 개가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개념에서는 뭐 그게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죠? 미분? 그 함수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함수 값으로 한번 대입해가지고 식 하나 세우고, 그리고 미분해가지고 그 점 대입해가지고 또 식 하나 세워가지고 그거 풀어내는 거하고, 그쵸? 그리고 하나 더 뭐냐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은 f'(t) 곱하기 x-t 플러스 ft는 y. 그게 접선의 방정식 식이 된다라는 거 그거 이용하는 거하고, 아무튼 뭐 그 정도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하나 더 진짜 마지막. 함수의 연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거에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건 위에 거에서도 뭐가 된다는 거죠?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함수가 반드시 뭘 가져야 되냐면은 걔를 근으로 갖는다. 그 해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카톡 유튜브로 안 올라갈 거예요. 용량이 커가지고 유튜브로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카톡으로 보낼게요.